중공이요, 외국인들 들어와 또 외국 투자 기업들 오세요 하면서 겉으로는 또 어떻게 하죠? 반간첩법을 만들고 반체제법을 만들어서 그냥 코에 대면 코골이, 귀에 대면 귀걸이 식으로 해서 필요로 하면 체포하고 압수하고 스마트폰도 뺏든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일부러 현대자동차 직원이나 SK 하이닉스 직원이나 삼성전자 반도체 직원이 자기가 쓰던 폰을 깜빡하고 갖고 오면 그 폰을 압수한다는 거죠. 그럼 그 폰 안에 있는 포렌식을 하고 이미지 파일 전체를 떠서 해커들한테 줘서 푼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 기밀 사항이나 그 반도체 회사의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국내 기밀 자료들을 다루는 그런 임원들이나 관계자들의 폰은 한국에 두고 출장할 때는 깡통폰이나 일회용 폰이나 그냥 회사에서 빈 폰을 준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다 쓰고 다시 본 폰하고 바꿀 수 있게. 왜냐하면 중국은 웬만한 자료들, 정보들 다 훔쳐서 그 사람의 폰에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하고 여러 가지 생체 자료까지 다 입수한 후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삼성에 해킹을 할 수도 있고 거기서 압수해서 얻은 정보들, 자료들 가지고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해킹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중공은 인권과 자유가 없기 때문에 백두산에 관광을 가도 국경지역 찍었다고 폰을 압수한대요. 그리고 관광지 옆에 조그마한 군사시설이나 이런 게 멀리 보였다면 그거 찍었다고 체포하고 며칠 가두고 폰을 압수당하고 폰을 분석당하고 포렌식 당하고 이런 짓거리들을 지금 중공이 계속 하고 있던 겁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스다 야스히로 도쿄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CNN에 이번 개정안은 중국 당국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누구든 간첩으로 몰리고 어떤 행동이든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가 안보나 이익에 관련된 자료가 무엇인지 명시되지 않아 중국 사회나 현지 시장을 파악하기 위한 외국 학계나 기업의 연구도 중대한 법적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고 CNN은 분석했습니다. 예컨대 코로나19 기원에 관한 주제나 중국의 실제 팬데믹 사망자 수, 중국 경제에 대한 비공식적 통계 자료 등이 모두 국가 안보와 관련된 자료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주중 한국 대사관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과는 다른 제도, 개념 등의 차이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사관은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지도, 사진, 통계 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에 저장하는 행위 등을 유의할 것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또 군사시설과 국가기관, 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지역에서의 촬영, 시위 현장 방문,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는 종교 활동도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인이 주로 찾는 백두산 관광 시 북중 접경 지역 등을 무심코 찍었다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니케이에 따르면 일부 일본 기업은 안전을 위해 중국 출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인들 역시 중국에 갈 때 기존에 사용하던 스마트폰이 아닌 어떤 정보도 저장되지 않은 새 스마트폰을 들고 가는 실정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중국 출장이 잦은 기업은 사전 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 방첩법에 걸릴 어떠한 빌미조차 제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냉전 시대 때 적대 국가 방문 시 사용했던 번호폰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미국 올림픽위원회는 지난해 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자국 선수들에게 보안 우려에 따라 개인 휴대폰이 아닌 번호폰을 사용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이 같은 행보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노력과 완전히 대치됩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6월 크리스 입킨스 뉴질랜드 총리와 만나 우리는 계속해서 높은 수준의 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블룸버그는 시 주석의 말과 달리 중국 당국의 행동은 국가 안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해외 기업을 향한 중국의 러브콜은 폐이론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